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고가주택 양도세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양도세 시리즈 차례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가주택 양도세가 생각보다 좀 헷갈려요. 과세되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그걸 이제 풀어서 써놓거나 아니면 계산식으로 써놓으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으로 잘 풀어서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한번 고가주택 양도세에 관한 모든 것,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고가주택 양도세에 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1세대 1주택일 것, 그래야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중 총 양도 금액 중에서 12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전까지 9억이었는데 이번 2021년 12월 8일 이후로 12억으로 늘었죠. 집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고가주택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제 그 혜택을 12억까지는 해주겠다 해서 늘렸습니다, 금액을. 그래서 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 중에서, 그러니까 양도 차익 전체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제 과세를 합니다. 이걸 또 이렇게 말로 풀어 설명하면 좀 헷갈립니다.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과세를 할 때 일반 세율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건이 맞다면 그 요건에 맞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나 볼게요. 기본 조건은 3년 이상 보유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고, 그 중에서 거주 2년까지 하셨으면은 그럼 1세대 1주택 장특공이 적용됩니다. 근데 거주를 못 하셨으면 일반 장특공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장특공은 그러니까 2개로 나눠서 최대 10년 해서 4% 곱하기 보유연수, 4% 곱하기 거주연수, 이렇게 해서 2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최대 10년씩 40% 더하기 40%에서 최대 80%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공제를. 근데 이제 일반 장특공은 매년 2%씩 해서 곱하기 보유 연수, 이거는 15년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언뜻 들으시기에, 아니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거주를 당연히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붙는 것이 조정지역에 2017년 8.2 대책 이후로 붙었거든요. 그 이전에 사셨던 주택이거나 아니면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어요.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보유 2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유 2년만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1세대 1주택 장특공으로 받으려면 거주 2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주를 안 하신 분들이 되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장특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그냥 비과세와 장특공 적용되는 또 1세대 1주택 장특공 그 조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어떻게 될까를 계산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양도 차익 15억 원이었고 취득가액은 1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5억이 나왔겠죠? 이 5억 중에서 5억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비과세분과 과세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5억 중에서 비과세분, 그 12억분에 해당하는 것은 4억이고, 5억 중에서 과세분 3억, 남은 3억에 해당하는 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요 4억은 비과세가 되고, 요 1억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말로 풀어놓으니까 좀 헷갈려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양도 차익 전체가 아까 이제 5억이었어요. 5억을 15개의 컵케이크라고 볼게요. 컵케이크 15개가 전체가 5억이에요. 5억이면 아까 이제 양도 가액이 15억이라서 제가 15개로 한 거예요. 15개 중에서 이 12개에 해당하는 부분, 요 12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인 거예요. 5억 중에서. 근데 나머지 요 3개에 해당하는 부분, 요것만 과세를 시키는 거죠. 요게 아까 계산으로 나눠보니까 요 12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4억이었고, 요 3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1억이었죠. 그러니까 요 1억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풀어놓으니까 조금 더 헷갈리는데 그림으로 보시니까 좀 쉽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 전체를 12개 부분과 12억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나눠서 12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로 그냥 봐주고, 요 그 차액 그 넘는 12억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또 샘플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월간 질이라고 매월 발간하는 건데 여기 이번 달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고가주택 계산하는 법이. 그래서 제가 국세청 자료가 제일 믿을만 하니까 그걸 갖고 왔습니다.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 씨가 2022년 6월 달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건데 주택 취득은 2010년에 했어요. 10년에 하고 2022년에 양도할 거니까 보유가 12년, 거주도 1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개정 규정이 2011년 12월 8일부터 12억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2억 적용을 받겠죠. 그러니까 양도 가액 15억 원이고 취득 가액은 5억이었고 필요 경비 5천으로 그다음에 보유 거주 기간 12년으로 잡아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5억, 그리고 필요공비 5천 했더니 전체 양도 차익이 9억 5천이 됐어요. 맞죠? 9억 5천. 이 9억 5천이 아까 그림에서 보신 15개의 컵케이크인 거예요. 15개의 컵케이크, 9억 5천 전체가 그 중에서 비과세 양도 차액 12개의 컵케이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7억 6천이에요. 이 7억 6천 부분은 과세를 안 하는 거죠. 비과세로 봐주는 거죠. 그리고 과세 대상 양도 차익, 아까 그 3개의 컵케이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1억 9천이에요. 요 1억 9천만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전체 15개의 컵케이크는 9억 5천이었어요. 그 중에서 12개에 해당하는 부분, 요 7억 6천은 비과세를 해주고 그 남은 3개에 해당하는 부분, 1억 9천만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된 겁니다. 이걸 또 그냥 또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사람은 10년 이상 12년 보유, 12년 거주를 했으니까 최대 80%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80% 적용을 하면 1억 5,200입니다. 요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요 금액에서. 요걸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로 양도소득 금액, 이거는 3,800만 원이 되는 거죠. 3,800만 원. 그런데 또 뭐 매년 1인당 250만 원 한 번은 이제 그 공제를 해줘요. 기본 공제를.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실제로 과세 표준은 3,5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3,5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제 세율 구간을 보면 그 15% 구간에 있거든요. 그 15% 차례차례 해서 이제 15%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보면 세금이 424만 5천 원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엄청나죠? 엄청 혜택이 크죠? 예. 좀 이해가 조금 가셨죠? 고가주택 양도세 오늘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특공이 또 거주했을 때는 1세대 1주택 장특공, 거주 못했을 때는 일반 장특공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좀 이해 가는데 또 막상 내 거 계산하려고 보면 또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이제 내 걸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그때는 좀 정리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이 고가주택 양도세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